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피르미누 마네 살라 세 선수의 계약은 2023년 여름에 동시 만료됩니다. 내년 여름 세 선수가 모두 팀을 이탈할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다같이 재계약을 할 확률 또한 없다 보니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던 마누라 라인은 이제 서서히 라스트 댄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르미누의 이탈은 확정적인 상황 속에 요즘 분위기만 보면 마네 살라 둘 다 잡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의문이 생기고 있다 보니 앞으로 리버풀은 피르미누의 대체자뿐만이 아니라 당장 살라의 대체자까지도 고려하고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하피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며 살라의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하피냐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면서 살라와 달콤한 밀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피냐 정도의 선수라면 아놀드가 건재하다는 가정하에 살라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보기에 다가올 여름 혹여나 살라가 팀을 떠나더라도 오른쪽 윙포워드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은 어떻게든 센터포워드 영입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벤피카의 누네스나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와 같은 선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네스는 우리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고 있으니까 방송에서 제가 아이반 토니 계속 칭찬만 하는데 과연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들께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리버풀에게 왜 토니가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 공중볼 장악 능력. 로버트슨과 아놀드라는 크로스 머신이 존재하는 한 리버풀은 공격수들에게 강력한 공중볼 장악 능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압도적인 장악 능력을 지닌 선수는 없지만 마네, 조타, 디아스, 피르미누 모두 준수한 공중볼 장악력을 갖추고 있기에 훌륭한 크로스에 이은 마무리가 나오는 편이죠. 하지만 만약 토니와 같이 유연한데 미친 장악 능력을 갖춘 공격수가 온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토니의 프로필상 신체 사이즈는 179cm, 65kg이라고 나오지만 과거의 신체 사이즈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이즈가 맞다고 하더라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 시즌 공중볼 경합 관련 스탯을 보시면 포워드 중에서 크리스 우드를 제외하고 압도적인 성공 시도 횟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공중볼 경합 성공 그리고 성공률을 보이는 선수는 유럽 전역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리버풀, 첼시와 같이 강팀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기록들을 보여주었죠. 해당 6라운드에 선발로 출전한 반다이커와 마팁의 공중볼 경합률을 보게 되면 평상시와 달리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라운드 첼시와의 경기 기록도 보면 마찬가지로 공중볼 경합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중볼에 자신이 있는 타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더를 통한 패스 기록도 우드에 이은 전체 2위, 빅앤스몰 조합에서 토니의 헤더를 통해 역습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많다 보니 기록이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후방에서 빠르게 롱볼로 역습을 전개하는 상황 속에서 토니가 중앙에서 공중볼을 따내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곧장 상대 골대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리버풀의 대입해 상상해보면 토니가 받고 사이드의 마네나 살라가 뒷공간으로 곧장 침투해 들어갈 수도 있고 세컨볼을 보다 쉽게 따내 공간을 쉽게 공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공중볼만 마냥 좋은 선수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피파울 횟수를 보면 브렌트포드의 에이스이다 보니 견제를 비교적 많이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파울 관련해서 전체 3위, 참고로 페널티킥 또한 본인의 힘으로 3번이나 얻어내며 리그 최다, 피지컬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은 다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롱볼 전술을 토대로 역습을 활용하는 팀의 경우 공중볼 경합을 통해 세컨볼 싸움을 하는 선수를 한 명씩 두어 토니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경우도 몇몇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올 수비 기록과 그 외 몇몇 세부 내용을 보면 유럽 전역을 통틀어서도 이러한 선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토니의 또 다른 장점, 플레이메이킹과 수비 능력. 기본적으로 공중볼 능력이 좋은 타입의 공격수는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 빅클럽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리버풀과 같이 포워드의 스위칭이 잦은 팀의 경우 팬들의 바램처럼 헤더 능력을 갖춘 선수를 두더라도 플랜 A로 활용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죠. 물론 레반도과 같은 완성형 포워드면 다르겠지만 그런데 토니는 무겁고 둔탁한 타입의 센터 포워드가 아니기도 하고 애초에 득점에만 눈을 뜬 선수가 아닙니다. 이번 시즌 파이널 서드로 성공한 패스를 보시면 공격형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를 제외하고 센터 포워드 및 윙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토니는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
기본적으로 공격수가 파이널 서드로의 패스 수치가 높으려면 첫 번째, 박스 근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 바깥으로 나와 플레이 메이킹을 하거나, 두 번째로 역습을 나아가는 데 있어 패스 시발점 역할을 한다거나, 브렌트포트와 같이 중하위권의 경우 찬스를 만드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에이스의 경우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 찬스 메이킹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토니는 몇몇 장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능한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죠. 직접적으로 찬스를 만들어주는 기대 어시스트 값, 그리고 슈팅으로 이어지는 패스 기록인 키패스, 이는 당연히 하위권의 중앙 공격수이다 보니 위에 나온 선수들과 비교해 낮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기대 어시스트 값만 두고 봤을 때 4점이라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수비 기록으로 넘어가서 리버풀 포워드라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수비 공헌도, 이 부분에서도 토니는 이미 합격입니다. 포워드 기준으로 인터셉트 그리고 태클 성공 횟수를 보시면 보엔의 압도적인 수치와 매년 높은 압박, 수비 공헌도를 보이는 아예우, 자하, 히메네즈 그리고 리버풀 선수들, 이 사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아이반 토니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보시면 보엔이 왜 리버풀과 링크가 나는 것인지 알 수 있죠. 더불어 황희찬 선수가 얼마나 필드 위에서 열심히 뛰는지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토니를 최전방에 두고 공격 전개를 시도해야 하는 브렌트포트의 전술적 특성상 토니에게 압박이나 리커버리와 관련되어 높은 수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태클, 인터셉트에서 나온 기록만 보더라도 리버풀에 합류할 수 있는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토니의 장점, 유연하다. 팀에서 빅앤스몰의 빅을 담당하며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 위주의 플레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 머물며 득점만을 노리는 유형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히트맵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박스 안에 머무는 시간보다 바깥에 머물며 공간을 창출해주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간다고 볼 수 있죠. 애초에 리버풀은 디아스만의 조타 3명의 선수가 왼쪽과 중앙에서 스위칭을 해가며 포지셔닝을 가져가기 때문에 연계에 완전히 특출난 피르미노와 같은 유형이 아니라면 득점에 특화된 포처 스타일의 공격수는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살라만의 두 선수가 동시에 이탈하며 팀의 주 득점원이 바뀐다면 득점 분포도를 중앙 혹은 왼쪽으로 옮겨 원하는 공격수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살라마네와 같은 선수의 뒤를 받쳐줄 공격수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토니와 같은 다재다능한 타입의 공격수는 리버풀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도 좋습니다. 리버풀 팬이기도 하고요. Do you support Prem team? Yeah, I support Liverpool. I'm a Liverpool fan. 대기 만성형 선수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하브리그를 전전하며 챔피언십에서도 뛰지 못했지만 급격한 성장을 하며 챔피언십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웠고 이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까지, 또 거기에다가 리버풀 상대로 잘했습니다. 리버풀은 거의 대부분 직접 마주했던 공격수 중에서 괜찮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편이죠. 마네, 조타, 미나미노, 디아스, 거기서 리버풀 상대로 대활약을 펼쳤다? 금액만 맞으면 데려옵니다. 공중볼 장악 능력과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수비 능력도 갖춘 센터 포워드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뭅니다. 잉글랜드 선수라서 조금 비쌀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누네즈보다 더 괜찮은 자원이라 생각이 들어서 3천만 파운드, 약 550억 내외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토니를 데려다가 키우는 게 좋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리버풀 경기가 없을 때 브렌트포트 경기 한번 풀타임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토니가 왜 매력적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최근 1차전에서도 누네즈의 활약을 직접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2차전도 지켜보면서 리버풀 수비진 상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확인하면 토니와 누네즈 두 선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만약 그때 누네즈가 정말 잘한다면 누네즈 관련 영상도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